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재현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애정물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애정물이 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애매한 토익 문제 정재현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코너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그냥 글로 답변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서로 얘기하듯이 이렇게 눈을 보면서 이렇게 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말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고 말로 꼭 하고 싶은 그런 문제를 뽑아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모든 질문 답은 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진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니까요. 잘 들어보시고요. 포인트도 받아가시고 뭔가 좀 공유하고 느끼고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1번 질문입니다. 아무거나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토익이랑 연관되면 아무거나 질문해도 되는 건가요? 정재현 선생님. 어느 고사장에서 시험 보세요? 만나고 싶어요. 크크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정말 고사장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요. 실제로 만나게 되면 되게 반갑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고맙게도 해주시고 저도 이제 인사를 하면서 시험 잘 보세요. 아니면 시험 잘 보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서로 이렇게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한 사이니까 에너지를 나누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는 여의도 근처에서 보통 시험을 보고요. 여의도 중학교에서 시험을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좀 시험장으로 오픈이 잘 안 돼서 그래서 근처에 있는 뭐 당산중, 당산서중 이런 데서 시험을 봅니다. 꼭 만나게 되면 우리 서로 인사하고요. 그리고 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정재현장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저도 질문할래요. 선생님은 시험 시작하기 10분 전에 고사장에서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오답 노트를 죽어라 보거든요. 궁금해요. 이렇게 질문을 쓰셨는데요. 사실 저는 시험 시작하기 10분 전은 아니고 50분까지 입실인데 보통 40분에 들어옵니다. 왜냐면 그 이전에 그 시간들을 보내기가, 그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기가 3으로 삐리리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40분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10분 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뭐, 갖고 있는 거 다 넣으세요라고 감독관이 얘기하기 전에 뭘 하면 좋을까? 제가 추천하는 것은요, 오답 노트를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근데 아시잖아요. 토익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빨리 본다라는 것은 뭔가 포인트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이고, 그건 약간 암기 과목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답 노트를 보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오답 노트를 보긴 보더라도 포인트 중심보다는, 포인트는 사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문장들 있죠. 문장들을 음미하면서 해석을 집중해서 하다가 바로 시험 1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스닝을 하고 계셔도 좋겠고요. 다 넣으세요 하기 전까지 리스닝을 하시거나 아니면 문장을 들어가서 보면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음미하다가 시험을 보는 게 좋겠다. 그게 감각이 빨리 시험장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세 번째는요, 토익크릉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또 질문이요. 혹시 토익 750에서 800점대가 볼만한 영어 원서 있을까요? 쌤께서 감명 깊게 읽으신 책도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어 책을 보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750에서 800점대라면 사실은 그렇게 영어가 많이 어려운 것은 좋지가 않고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가장 자신에게 알맞은 독해는 뭐냐면 자신의 수준보다 아주 약간 어려운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오히려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좀 더 쉬운 것이 훨씬 독해 속도를 빨리 느려져요. 네,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사실 원서는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쉬운 영문으로 돼 있어서 쉽게 접근하면서도 꽤 좋은 책이 Tuesdays with Maury라고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책 내용도 정말 괜찮은데 문장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손쉽게 여러분께서 즐겁게 읽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요. 자기마다 관심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이런 책을 보면서 아이 뭐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관심 분야가 중요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 자기가 무슨 뭐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자동차에 관련된 영어서죠. 그죠? 그림을 좋아한다면 그림에 관한 영어서죠. 쇼핑을 좋아한다면 쇼핑에 관련된 영어서적이 확실하게 정보가 눈에 확확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보는 걸 추천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네 번째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피그말리오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정재현 선생님 덕분에 RC는 그래도 만족이 되는데요. 저 LC는 정말 해도 안 늘어요. 학원에 다녀도 학원쌤도 RC는 진짜 빨리 잘 따라하는데 왜 LC는 다른 애들보다 좀 늦냐고 하시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LC 좀 더 쉽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분인 것 같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히려 스피킹이나 리딩은 괜찮은데 리스닝이 되게 늦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되게 다른 것에 비해서 듣기가 빨리 안 늘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그 찍찍이라고 그 MP3 뭐 이런 거 나오기 전에요. 찍찍이로 공부할 때 찍찍이가 5개가 이제 망가지면 토익이 아니라 이제 리스닝을 정복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게 찍찍이가 망가지는 이유가 하도 닫고 여니까 테이프를 넣으려고 닫고 여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찍찍이가 듣다가 안 들어서 이렇게 던져버리기 때문에 5개가 망가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LC를 어떻게 정복했느냐. 근데 그 얘기는 좀 긴 얘기가 될 것이고 토익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각 파트별로 특별히 약한 파트가 있을 건데 자, 제가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길 거고 한 모의고사를 잡아서 1번부터 마지막까지 100번까지죠? 그렇게 전체의 문제를 입으로 따라하기를 해보세요. 입으로 따라하기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딕테이션을 손으로 하잖아요. 손으로 하지 마시고 입으로 따라하기를 한번 그냥 정말 나 미쳤다고 생각하고 한 회 전체를 다 해봐요. 달라질 거예요. 뭔가가 되게 안 늘어라는 부분이 파트 2는 다른 포인트가 있고 파트 3, 파트 4 다른 포인트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게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했었고요. 또 많이 좀 늘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래요. 구체적인 또 다른 포인트는 또 우리 리스닝 송다영 선생님께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따로 해주실 겁니다. 한번 우선 이렇게 해보세요. 자, 5번째 질문하신 분은 창공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질문, 선생님은 공부하시면서 좌절을 겪으신 적이 없으신지요? 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경험담을 듣고 힘을 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500대 2번, 600대 4번, 700대만 5번 넘게 받은 1인입니다. 많이 힘들죠. 이렇게 되면 남들은 4-5달 정도 하면 800대 후반에서 900대를 찍는다고 하던데 그저 부끄럽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건 아니고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부한 양으로 보면 900은 훌쩍 넘어야 될 것 같은 점수가 안 나오니까 나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아무튼 최고점은 795점이고 더 이상 지쳐서 이 점수로 원서를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좌절을 겪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경험담을 듣고 힘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분들에게 자신의 얘기가 진솔한 얘기, 힘든 얘기를 담은 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은데 이러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많아요. 아무리 해도 어떤 그 점을 넘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너무 빨리 잘 넘는 것 같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가 되니까가 아니라 어떤 파트가 약한지를 분석해보는 게 먼저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약한 파트별로 공부 방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 방법에 맞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RC 같은 경우도 어휘가 약한지 문법이 약한지를 구별을 해서 어휘가 만약 약하다면 다시 토익 어휘를 한번 다 외워주는 거, 어휘장을 가지고 외워주는 거, 문법이 약하다면 기본기부터 다 다시 하는 뭔가 이런 방법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차분한 마음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지금 795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800 후반까지 그리고 900 초반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기본의 문제인데 좌절한 감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인데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좌절을 많이 했었고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통역대학원에 되게 진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1년을 미친 듯이 공부를 했었고 후회 없이 하루 종일 매달렸었고 결국은 떨어졌어요. 그때 느꼈던 그 좌절감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이전에 사실 특별히 어떤 뭘 시험을 봐서 실패를 하거나 했던 경험 별로 없기 때문에 되게 큰 충격이었었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정말 뭔지를 생각하고 그 하고 싶은 꿈이 명확하다면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점수만 보면서 이 낮은 점수 남과 비교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시고 바로 내 토익의 문제가 뭔지를 분석하면서 정말 이 토익을 점수를 얻어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꿈을 생각하고 꿈을 적어 놓으시면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딱 적어 놨었어요. 일기장에도 맨날 적었어요. 난 이걸 할 거고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좀 다시 한번 힘을 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 격월로 이제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질계에서 하는 그 이벤트에 신청하셔서 오셔서 같이 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여섯 번째 질문자분은 정재현 짜앙님이신데요. 선생님, 전 다 아는 건데 왜 시험만 보면 뻔한 함정에 빠질까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이게 성격 때문인가요? 잔실수 줄이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성격이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아무래도 조금 더 약간 더 덤벙대는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덤벙대든 아니면 차분하든 어쨌든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있어요. 실수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경우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실수를 하고 나서 내가 보게 되면 실수야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실수를 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너무 빨리만 풀려고 해요. 빨리 급하게 움직이다 보면은 틀리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해 아니 선생님 그러면 빨리 안 풀면은 아주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풀게 되는데라고 하시는데 자 따지면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실수해서 틀리는 그 마이너스 점수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적어도 빈칸 앞뒤 몇 단어는 같이 읽어서 문제를 풀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오답 노트를 만들게 되면 실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 방법에서 습관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 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다시 오답 노트를 꼭 만드시고 문제 푸실 때 빈칸 앞뒤에 좀 더 많은 단어를 읽어주세요. 확실히 실수가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7번째 질문하신 분은 아이어톡 열공자 분이신데요. 쌤, 이제 한 달 되었지만 트위터로 아이어톡을 열공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고요. 아이어톡에서도 출제가 되는 문제가 꽤 많거든요. 실제 시험에서. 근데 예전 문제 트위터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유유 해주셨고 아이어톡 문제 출력할 수 있거나 책으로 내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매일매일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아이어톡 문제를 사실은 제가 매일매일 드리는 거지만 복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한번 봤던 포인트를 다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서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어디 되어 있냐면 네이버 블로그에도 있고 그리고 또 모질게 카페에도 있습니다. 네이버의 카페에도 있고 블로그에도 있기 때문에 그 주소 지금 자막으로 뜨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정재현 토익이라고 치셔도 들어가시면 블로그에 딱 나올 거고 그러면 아이어톡 코너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모질게 카페에 들어가셔도 똑같이 아이어톡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를 클릭하시면 이제까지의 문제들하고 이제까지 답들을 싹 다 한 번에 정리해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요. 정리 꼭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게 있었어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들어가셔서 예전에 아이어톡 문제 아침을 여는 토익 트위터 문제들이죠. 그 문제도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간상 제가 모든 질문에 답을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요. 토익에 관련된 토익 문제 있잖아요. 그 질문들 제가 정말 여러분도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질문들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용쌤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steadily 하고 consistently 하고 의미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동시에 보기에 나와서요. 둘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동시에 보기에 나온 적이 있죠. 자, steadily 꾸준히고요. consistent 역시 꾸준히. 사전적 의미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달라요. 여기서 바로 영영사절의 설명을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제가 잘라서 얘기해 드릴게요. steadily는 무슨 얘기냐면 꾸준히이지만 뭔가 변화가 꾸준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다니까 증가하다, 꾸준히 증가하다, 꾸준히 감소하다로 변화가 꾸준할 때만 steadily를 쓰는 것이고 consistently는 그거랑 상관없죠. 그냥 꾸준히 라는 지속적으로 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변화와 관련된 동사가 아니라면 steadily는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 주신다면 어떤 문제든 두 개가 동시에 보기에 나왔을 때 풀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9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윤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우선 좀 질문이 길어서 여러분께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해커스의 그 파랭이 책 있잖아요. 기본서 책의 135페이지 18번 문제에 관한 질문인데 정말 여러분께서 많이 질문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문장 Employees are expected to use the newly blank reference materials 이거 보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ing하고 pp를 구별하는 문제에서 빈칸 다음에 목적어가 있으면, 즉 명사가 있으면 ing가 정답이다 라는 어떤 해설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질문하시기로 바로 옆에 있는 Part 6 문제에서 빈칸 다음에 5 Indian cities라고 목적어 명사가 나와서 ing가 정답인데 왜 이 위에 있는 문제는 목적어가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ing가 아니라 pp가 정답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판단 되게 잘 하셔야 돼요. 빈칸 자리가 ing하고 pp 분사를 고르는 자리일 때, 이게 좀 전제예요. 자리일 때 빈칸 다음에 명사가 있다고 무조건 ing가 정답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명사를 꾸미는 자리가 명사 앞에 나올 수 있는 건데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것이 ing도 되고 pp도 되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지. 그렇다면 명사 앞에 빈칸이라면 빈칸 다음에 명사 있다고 무조건 ing가 아니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걸까? 분명히 빈칸 다음에 목적어 있으면 ing가 정답이에요 라는 설명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걸까? 중복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정리해드립니다. 명사를 뒤에서 꾸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명사가 있고 뒤에서 명사를 꾸밀 때 그 빈칸 다음에 목적어가 있을 때는 ing 밖에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다른 거예요. 다시요. 빈칸 다음에 명사가 있고 그 빈칸 명사 전체가 앞에 명사를 꾸밀 때 그때 빈칸은 ing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을 보시면 바로 그 예가 뒤에 나와 있는 Part 6 1번이라고 하신 부분인데 투어죠. 투어가 어떤 투어냐? 뒤를 봤더니 5 Indian cities니까 5개의 인디안 시티들을 커버하는 앞에 투어. 그래서 투어를 꾸며주는 부분이 지금 뒤에 빈칸부터 cities까지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정답은 ing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위에 문제를 보시면 the reference materials가 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참고 자료라는 명사를 앞에 빈칸이 앞에서 뒤에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한글로 구입한 참고 자료, 구입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참고 자료에 맞춰야 돼요. 참고 자료. 참고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참고 자료 지가 구입하냐, 구입되냐로 보면 문제가 아주 확실해집니다. 참고 자료가 구입해야 아니면 구입돼요. 당연히 구입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purchased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죠? 오케이. 정리 확실히 좀 부탁드릴게요.
10번째 질문은 고대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if not의 품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2년 1월 토익 정기시험 예상 문제 129번을 설명하실 때 A. if so는 접속 부사다. 이며 반대되는 의미로 if not이 있다고 하셨고 하지만 135번 설명할 때는 unless가 접속사고 같은 의미로 if not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정말 제가 헷갈리게 얘기를 했네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if not은 도대체 접속 부사입니까? 아니면 접속사입니까? 둘 다 가능한가요? 라고 아주 이렇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if so가 붙어서 한 단어로 한 표현으로 if so 만약 그렇다면 이란 말로 쓸 때 접속 부사죠. 그죠? 마찬가지로 if하고 not이 딱 붙어서 if not 이라는 한 가지 표현으로 그렇지 않다면 이란 의미로 쓰이고 그러면 이때는 접속 부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했던 unless 있잖아요.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란 말이고 그것은 if에다가 not의 의미를 더한 거다라는 얘기니까 if 바로 다음에 not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if 다음에 문장이 나왔을 때 문장에 not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합해져서 unless와 같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가 바쁘지 않는다면, 바쁘지 않다면은 unless you are busy라고 할 수 있는 것을 if you are not busy가 된다라는 것이니까 바로 if하고 not이 붙은 거하고 if 다음에 문장에서 문장 안에 not이 있는 거하고를 구별해서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애정물 1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답변이 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19문제잖아요. 우리가 애정물 10부여서 19문제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다 드리면 정말 좋은데 드려야 하는데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요. 이렇게 10문제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답은 못 드린다 할지라도 짧게라도 제가 댓글로라도 답변을 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답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정물 게시판은 무슨 뭐 특별한 게시판이 아니고요. 게시판이 아니고요. 정말로 뭐 애매한, 나에게 애매한 건 다 애매한 거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 모든 토익 문제를 질문하는 곳이니까요. 질문을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들 토익에 잘 쓰시고요. 그래서 4월달 토익에 너무너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예상 강의에서도 앞으로 계속 뵙도록 할게요.